선조시로 29권 선조 25년 8월 1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1592년 명만영 20년 상이 전교하기를 16역의 말은 믿기가 어려운 듯하다. 주청사를 보낼 일을 비변사에 일러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16역이 말한 것은 앞뒤가 같지 아니하여 그대로 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군기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므로 앉아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진주사를 보내야 한다는 성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선조시로 29권 선조 25년 8월 1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사변이 일어난 뒤로 군율이 해이해졌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장수를 일일이 벌주기도 어려워 매양 백의종군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미 극도로 구차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왜적이 가평에 들어왔을 때 조경, 변응성 등은 대군이 이끌고 진을 치고도 적을 바라만 보고는 먼저 도망쳤기 때문에 그곳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적의 칼날에 함몰되게 하였는데 원유를 면하였으니 너무도 고식적인 일입니다. 종군하라는 명이 내리자마자 곧바로 관직을 제수하라는 전교가 있었으니 원근이 이를 듣고 누군들 해이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변응성은 경상수사가 된 지 이미 넉 달이 지났는데 어느 곳으로 도망쳐 숨었는지도 모릅니다. 패군한 죄를 범한 뒤인데 다시 부임을 명하였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조경 등은 주의를 지었으니 종군하여 공을 세워 충성을 바치도록 책임 지운 뒤에 의논하여 결단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이 의견도 옳다. 그러나 장수가 모자라니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비변사는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시로 29권 선조 25년 8월 1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곽재우를 형조 정랑에 제수하다. 선조시로 29권 선조 25년 8월 1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었다. 면복은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가비년의 예의에 따라 중국에 추청함이 합당합니다. 이번 부경 사행이 아울러 추청해야 하겠습니다. 선조시로 29권 선조 25년 8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원서로 방문을 많이 써서 송원신에게 보내어 민간을 효유하게 하라. 더군데 유성룡이 어떤 증과 함께 북도에 가서 정탐한다 하니 또한 원서를 보내어 효유하게 하라. 선조시로 29권 선조 25년 8월 1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세자의 책봉에 대한 명이 내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요동의 자문까지 이미 기록되었으니 이제 이 진주사 사행이 주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명, 면복, 장복과 중전의 장복도 주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세자의 책봉은 주문해야 할 것 같다. 주청을 하면 반드시 중국 사신이 나올 것이다. 고명, 면복, 장복 및 중전의 장복은 모두 사변이 안정된 뒤에 주청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29권 선조 25년 8월 1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로 조경, 변응성 등이 죄를 짓고 종군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니 상이 윤허하였다. 선조시로 29권 선조 25년 8월 19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윤방을 기복시켜 헌문관 부교리에 제수하다. 선조시로 29권 선조 25년 8월 2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정곤수 헌납 심우성이 진주사로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직을 사면하여 채직하였다. 곤수는 평양에 있을 때의 대사관이 되었다. 사신은 논한다. 재진이 연달아 함락되고 양경이 함몰되었으니 사경을 둘러보아도 다시 손쓸 데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기도한 성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제 나라의 증묵과 조 나라의 진양과 같아서 앞은 천참의 험함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대국의 구원이 있으니 회복의 희망은 오직 여기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3사의 적기가 갑자기 동안에 이런 것을 바라보고 그만 허둥대면서 빨리 장강을 건너야 된다고 연달아 상소를 올려 비난을 권했단 말인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일단 성문을 나가면 다시 어느 땅이 있어서 보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한 성을 지킬 수 없어서 모두 버리는 처사인 것이다. 만일 외적이 승려의 뒤를 밟았더라면 당시의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외족이 서쪽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은 하늘이 시킨 것이다. 성을 나온 뒤에 차츰 달아나는 자도 있었으니 그들이 복합하여 상언한 것은 임금을 위해서였는가 일신을 위해서였는가. 슬픈 일이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박응복을 대사간에 이시언을 헌납에 정곤수를 병조 참판에 심우승을 직강에 오억령을 병조 참지에 박동량을 이주 좌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전 정랑 이 홍로는 전에 도 검찰사 이 양원의 마카에 있을 적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건항한다 핑계대고는 도병을 많이 거느리고 가버렸습니다. 행지를 제멋대로 하여 어느 곳으로 도망쳐 숨었다가 수개월 뒤에 비로소 행제소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므로 물정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전에 아랜 대로 나문하여 정죄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2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이 행군의 동헌에 나아가 좌이정 윤두수 승지 심의수 주서 박경심이 입시하였다.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군이 제 시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신이 요동에 있을 때 출병의 시기를 물었더니 비록 부인과 여자라 하더란 모두 기고의 수전이 달리기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 반드시 한겨울 물이 얼어붙기를 기다린 뒤에 출사하려 한다고들 하였습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더군데 신점이 부경했을 때 힘을 다하여 청병한 공이 있다고 합니다. 석상서는 일찍이 언사 때문에 장류되었었는데 충군 순국 가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예우합니다. 그런 석상서가 매양 신점의 충성스러움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는 이제 이미 외적에게 전거당하였으니 해로를 따라 곧바로 올라오는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용천과 철산 등처를 각별히 후망할 것으로 행회하도록 하라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벌써 시행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2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공조 참의 고경명은 사나운 외적이 한창 세력을 뻗칠 때를 당하여 맨 처음 창의하여 부년이 군대를 일으켜 곧바로 금산을 공격하다가 적의 괴락에 빠져 부자가 해를 입었으니 주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2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외적이 우리나라의 옷을 받고 입는다고 하니 본주의 성문을 각별히 더 엄하게 기찰하도록 신칙하라. 또 연애, 각고, 우의 요망 등에 대한 일도 더 엄하게 하도록 신칙하라.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0일 기후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이덕형이 아뢰기를 신은 노둔한 자질과 천박한 재주로 젊은 나이에 빨리 승진하여 문형의 지임을 겸대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놀라움은 근거에 없는 바이기에 진심으로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은내 채임의 윤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제 어제 기업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들으니 외적이 근업에 들어와서 더욱 극심하게 해독을 벌였는데 신의 아비와 어미는 안협으로 피란하다가 갑작스레 적봉을 만나 신의 아비는 근근히 빠져나와 죽음을 면하였으나 어미는 생사를 모른다고 합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우장이 타는 듯하고 너무도 통한스러워 숨이 끊어지려 합니다. 신의 심기가 살라나의 정신이 헷갈리는 탓으로 인사를 영접함에 있어 이미 마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더구나 다시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중국과 문서가 연락 거절인데 그에 대한 대처가 매우 급합니다. 직사 일행도 곧 도착할 것이니 맡고 있는 직임은 일각도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신을 대제학에서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제학의 계사에 대해 대신에게 하문하라 하였다. 좌상 윤두수가 아뢰기를 문영의 직임은 평소 양성한 명망이 가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사신을 만날 경우에는 전적으로 나라를 빛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호종한 제신 중에 누구인들 고륙과 친속이 오랑캐의 수중에 빠져있지 않겠습니까? 대의가 중하기 때문에 힘써 종사하면서 구구한 사정은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덕형은 나이도 젊고 명망도 무겁고 문학도 넉넉하니 대제학의 직임은 아마도 가볍게 바꾸지 않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2일 기후 5번째 기사 우승지 홍진을 조화승지에 우부승지 유희름을 우승지에 오억령을 조화부승지에 신지제를 예조 정랑에 제수하였다. 공조 참이 고 경명을 예조 판세에 추증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 양성 현감 윤경원은 애당초 적을 만나 관직을 벌이는 무리는 아닙니다. 본도의 감사의 명령으로 군량을 풍덕으로 수송하였는데 그때 적의 기병이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고을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비 타견이 덕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만 드디어 적봉이 뒤를 엄습한 탓으로 곧바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본업의 하인 10여 명을 거느리고 그 아비의 장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정에 관계된 듯하나 그 정황은 용서할 만합니다. 백의종군을 면제하고 특별히 행제의 한 벼슬을 제수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사실은 논한다. 홍세영은 수일 동안 관부를 떠나 있었다 하여 곧 종군의 벌을 시행하였고 윤경원은 천리길의 아비를 따랐는데도 그릇대의 벼슬을 제수하라는 주청을 하였다. 두 사람이 평일 논한 바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면 세영의 재주라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경원의 죄라도 구하여 주었다. 이렇게 급급한 때에 이렇게 상벌이 공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인심을 열복시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가 왜 이래.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종묘서 제조 윤 자신은 묘사를 모시고 먼 길을 왔고 승지 유희림은 늙고 병든 사람으로 동궁을 배종하느라 있었으며 성천 부사 이재민은 사변이 일어난 처음부터 임소를 떠나지 않고 직무상의 책임을 견고히 지켰다. 동군도 포장하리 하니 오늘의 정사에서 세 사람 모두 가자 하라.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겸 선정관 이홍로는 범한 주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데 잡아다가 추문하라는 명이 내리자마자 곧바로 자신을 변명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에 내버려두고 논죄하지 않았으므로 물정이 매우 온당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삭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3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가이 대부 윤 자신은 자헌을 가자 하고 우승지 유희림은
주화승지에 제수하고 가선으로 올리고 주화승지 홍진을 우승지에 윤경원을 형조 주화랑에 이광정을 사관은 정은에 이상신을 성균관 전적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이 행궁의 동원에 나아가 좌의정 윤두수, 진주사 정곤수, 서장관 심우승을 인견하였다. 승지 오옥령 주서 강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문에 대한 조사는 대신에 이미 지시해 주었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외적인 명년 정월의 요동을 침범하고자 하는 정상을 주문해야 한다고 여긴다.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저게 이미 진술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년 정월에 요동을 침범한다는 정상을 아우러 주문하는 까닭은 중국군으로 하여금 정월에 출병하게 하고자 했어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제 급사중이 아랫 말을 보건대 경솔히 진격하는 것으로 말을 하였는데 중국군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곧바로 평양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성질을 받들어 왜 적을 토벌하는 것이니 진군하지 않을 이유가 만무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스스로 오지 않는다면 굴 양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잔파된 뒤라서 10만의 군사를 얻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겠는가 하니 군수가 아뢰기를 길을 떠나 20여일이면 북경에 당도하니 돌아오는 시기는 반드시 겨울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우승지가 아뢰기를 신들이 발병함을 본 뒤에 돌아와 보고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로와 육로로 병진하도록 힘써 주청하도록 하라. 중국 조정에서는 안남의 자중 질안에도 오히려 군대를 보내어 이를 토벌하였는데 더구나 이 외적은 요동을 침범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겠는가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과리영 중국군이 수로를 격려하여 온다면 어느 곳에서 닷을 내리겠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광령 근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안동은 큰 고을인데 외적에게 함락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수복되었다고 합니다. 김늑이 그때 부사로 있었는데 신은 그의 인품을 모르지만 대처에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동을 수복했다는 말은 정말인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김계선이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른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우봉룡이 적임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에 대해서 나도 들었다. 현재 당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이제 통정에 올라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제수하는 것이 온편할 듯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지금 최원의 서장을 보니 싸움에 패하였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외적이 화장포 근처에 도성을 잡고 들어가 버티면서 단지 두세 사람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원이 가볍게 여겨 군대를 몰아서 곧바로 진격하였는 개성의 외적이 뒤를 습격한 까닭으로 패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청주를 다시 빼앗았다는 말은 정말인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조훈이 승장과 함께 진격하여 함락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최원이 강화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최원은 군사가 도망쳐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부득이 강화에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의 육지에 있는 외적은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어떤 이는 연산으로 향하였다고 하고 어떤 이는 진산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의 인심은 어떠한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신이 이광의 서장을 보니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반드시 오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청해야 된다. 중국군이 아니면 이 외적을 소탕할 수 없다. 하고 또 이르기를 군량도 함께 실어온다면 많을수록 더욱 좋겠다. 직서에는 이미 10만을 허락하였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평양의 외적을 섬멸한다면 자연 파죽지사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니 두 수가 아뢰기를 경성은
우리나라 사람이 내응할 것입니다 하였다. 우승이 아래기를 그렇더라도 1만의 병마로는 부족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5만 이상 청하여야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두 수가 아래기를 중국 조정이 군사를 대거 출동시켜 요동에 주둔하기로 하고 압록강을 건너가기도 하여 군사를 돌려가면서 적을 공격하면 가능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곤수가 하직하고 물러가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잘 가라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경상수사 원균의 승첩을 알리는 계보는 바로 얼마 전 이 순신이 한산도 등에서 승리한 것과 한때의 일입니다. 싸움에 임해서는 수종이 있고 공에는 대소가 있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차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적을 뵌 것으로서 대략을 논하며 힘을 다하여 혈전했음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다시 1등에 참여된 이는 마땅히 별도로 보상을 하여야 할 듯합니다. 첨사 김승용, 현령 기효근은 특별히 당상에 올리고 현감 김준계는 3품으로 승사하고 주부 원전은 5품으로 승사하고 우지적 등은 4인 등 4인은 6품으로 승사하고 이효가 등 13인은 공에 맞는 관직을 제수하소서. 만호 한 백록은 전후공이 가장 많은데 탄환을 맞은 뒤에도 나아가 싸우다가 싸움이 끝나고 오래지 아니하여 끝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것을 보고 애처로운 일이니 또한 당상으로 주증하소서. 배지인 박치공은 3급을 베고 외적 한 명을 사로잡았으니 6품으로 승사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에 의하여 조처하라. 원군에게는 가자하지 않는가 하였는데 회개하기를 원군은 이미 높은 가자를 받았고 지금 이 전첩의 공은 이 순신이 어떠이므로 원군에게는 가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칙서를 맞을 때 음악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악은 갑자기 갖출 형편이 못됩니다. 정주에서 쓰고 있는 속악과 악공을 이문하여 오게 해서 써야 하겠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례로 자처하는 터에 음악을 쓰는 것은 미안하다. 의주에도 입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리 갖추어서 조사의 명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유근이 아래기를 신이 장유격과 하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장유격이 좌우를 물리치고 표현만을 붙잡아 두고서 신에게 비밀이 어제 형 차미가 편지로 나에게 조정과 조선 사람 중에서 평양성에 몰래 들어가 옥우와 창고를 불태우고 있는 자가 있으면 조정에서 은 1,000냥을 상으로 주겠다. 응모자가 있으면 이름을 써서 보내라 하였으니 이 뜻은 절대로 퍼뜨리지 말고 국왕에게 자세히 아뢰어서 선처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이해조가 칙서를 맞는 의주를 가지고 들어와 아뢰니 전교하였다. 이 의주는 서울에서 편안히 있을 때와 같이 하지 말고 지극히 간략하게 해서 모양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 그 문자도 간략하게 하라.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이 행궁의 동헌에 나아가 호성감 이주를 인견하고 이르기를 먼 길을 어렵게 왔으니 내가 가상히 여긴다 하니 주가 아뢰기를 신이 처음 충주에서 사변을 듣고 왔더니 대가는 이미 서쪽으로 거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사 이 양원의 마카에 소속하였는데 양원은 남병에 이르지 않음을 걱정하였습니다. 남병이 이르지 않음을 걱정하였습니다. 신이 의병을 소모하러 호남에 가는 길에 용인에 이르러 삼도의 병마가 거의 8만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8만의 병마가 무슨 까닭으로 일시에 무너졌는가 하니 주가 아뢰기를 신익은
하룻밤에 서너 번 진을 옮겼고 백광은 이 지시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으나 절도를 거르쳤기 때문에 싸움에 졌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그대로 호남으로 가서 의병을 소모하여 400명을 얻어서 이제 삼하에 도착하였습니다. 백광은의 아우 백사림이 군중에 있는데 장수로 삼을 만합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는 모두 무사들인가? 하니 주가 아뢰기를 다 용사로서 처자들과 연결하고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 경명은 죽었는가? 하니 주가 아뢰기를 곽영은 군사를 싸움터로 보내는 자신은 홀로 고산원 속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경명이 이를 보고 굴령으로 머리를 베려고 하였으나 왕인이기 때문에 우선 선봉을 삼아 행군하게 하였다가 불의의 외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어떤 증이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한 그릇의 밥도 다 나라의 은혜이다 하고는 그 무리를 불러 모아 지팡이를 들고 외적을 쳤다고 합니다. 하고 신점은 아뢰기를 영규라는 자가 있어 300명을 불러 모으고 우리들이 일어난 것은 조정의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나의 군대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중들이 다투어 스스로 앞장서서 모이어 거의 800에 이르렀는데 조훈과 함께 군사를 합하여 청주를 함락시킨 자가 바로 이 중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 경명의 군사는 어디로 갔는가 하니 주가 아뢰기를 경명이 죽은 뒤에 익산에 사는 소욱에게 소속되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딴 곳에서 거의 한 자가 없는가 하니 신점이 아뢰기를 안성의 의병 홍계남의 일을 배지인이 장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군사는 200명에 불과한데 외적을 제법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주가 아뢰기를 전라도 사람은 모두 모장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싸움에 임해서 굳게 물러나지 않을 사람 얻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충청도에서는 신익을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호를 얻고서는 더욱 실망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소신의 군대는 백사림을 장수로 정하여 원수의 절제를 받지 않으면서 동서로 협격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에 조처하게 하겠다. 일기가 점점 주어지니 전사의 의복을 속히 의논하에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가 아뢰기를 소신이 면포 1000필을 싣고서 왔습니다. 500필은 군사에게 나눠주고 그 나머지 500필은 군자에 보태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군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절제를 받지 않고 싶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였다. 주가 아뢰기를 관군은 두려워하여 적에게 달려 나가지 못하니 따로 일대를 만들어 동서에서 협격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병에게는 말이 없는가? 했다. 주가 아뢰기를 전마가 50여 필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지칠 대로 지쳤으니 기르는 말로 환급하여 주시면 온편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진은 비변사에 이르라. 의병이 여기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의하는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은 물론 또 잘 먹여야 한다. 종실이 의병을 일으켜 역적을 사로잡았고 이제 또 험난한 길을 멀리 왔으니 특별히 상직하고 같이 온 사람도 함께 직을 제수하고 전마도 환급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옛날엔 죽은 이를 조상하고 산 사람을 위호하였었다. 더구나 대신이 중임을 받아 전쟁의 와중에서 죽었으니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양원의 장지는 어느 곳에 있는가? 본 고울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 술 한 잔 올리게 해도 되겠는가? 또 평일 조정에서 벼슬하다가 난을 만나 적에게 해를 당했으니 그 정황이 참담하다. 본고로 하여금 특별히 휼전을 베풀게 해도 되겠는가?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예주가 아뢰기를 이와 같이 허술하고 망극한 가운데 생각이 죽은 대신의 일에 미치시어 본고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잔을 올리게 하려 하니 신들은 정규를 받들어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난리가 몹시 혹독하여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사세가 지금은 행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기다렸다가 사변이 평정된 뒤 휼일을 거행하소서. 조사로서 외적에게 살해당한 사람도 본고를 알고 휼전을 봉행하게 한 뒤 계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로 29권 선조 25년 8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때를 당하여 연회를 베푸는 것은 온당한 일이 못 된다는 것으로 전교하셨는데 성류가 매우 합당합니다. 베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에는 중국 사신이 오면 변고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연회를 베풀지 않은 때가 없었으니 이는 중국 사신을 높이 매있어 극진히 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감히 상례를 폐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막대한 화환이 있음을 아는 터이어서 연례의 거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신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전일 통상적으로 행하던 성례를 그만두면 아마도 임시하여 곤란한 일이 있을 듯 싶습니다. 그대로 연일을 하되 음식의 가짓수를 간략하게 하고 잔수를 줄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종묘 사직이 폐허가 되었는데 어찌 열일을 행하리 할 리가 있겠는가? 그만둘 수 없다면 배신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로 29권 선조 25년 8월 2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동궁을 모시는 많은 관원 중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험한 산길을 시종 따르며 모신 자는 약간 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협중에 있으니 춥고 피곤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신들은 여기에 있으면서 아무런 공도 없는데 특별히 은양을 하사받아 많은 겨울 옷을 갖추었습니다. 지나친 후원을 받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현재 국용이 긴급하여 언양을 두루 나누어 줄 겨를이 없습니다만 동궁을 모시는 당상 이상 13원에게는 각각 20냥씩을 당하 30원에게는 각각 10냥씩을 제급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길회를 사헌부 지평에 한호를 사헌부 감찰에 지수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한준을 세자 좌빈객에 이득형을 세자 우빈객에 심충겸을 세자 좌부빈객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조화 이정 윤두수가 청대하니 상이 행궁의 동헌으로 나아가 입대를 명했다. 승지 육은 주서 강욱이 입시하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은 그 극진함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리 중에 황제가 특별히 명하여 사신을 보내었으니 황은이 만극합니다. 열례를 베풀지 않더라도 예는 간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난리 중에 어떻게 예를 갖출 수가 있겠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국상 때에도 상마연과 하마연은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상 때는 이 예가 없었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백한의 의장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결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승제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홀만이 여긴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홀만이 한다고 생각하여도 좋다. 차관을 대접하는 예로 대접해야 한다. 그리고 부디 시장을 짓지 말도록 하라. 이런데 신자가 어찌 시를 엎을 수 있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설번은 곧 광동 사람이다. 외국과 가까우니 은미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듣건대 이 사람이 지난번 휴가를 얻어서 고향에 돌아갔었는데 관조하기를 기다려 차송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보면 그 뜻이 황당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16경의 말에 따르 듣건대 조 총병은 우리나라 외적이 교통했다는 일을 주문으로 진달했다고 합니다.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무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6경이 우리가 사신을 보내어 진주한 것 때문에 노하였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주문했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진주사가 유격이 동쪽으로 나온 뒤에 발정하였기 때문에 먼저 고하지 못하고 곧바로 보냈다고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은 제때에 나오지도 않고
족쇄는 이와 같아 우리나라가 절박했기 때문에 주문하였다고 대답하면 역시 사실 그대로인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전라도사 최철견을 올려서 통정에 백유함을 성균관 사성에 유공진을 예조 정랑에 허성을 홍문관 교리에 이춘영을 예문관 검열에 황극중을 승경원 주서에 기자헌을 병조 조아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리기를 이런 때에 열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하교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비할 때 제신들의 의견은 모두 한 모퉁이에 파월한 것과 종묘사직이 폐허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것인데 예로부터 행하던 예를 우리 스스로 중지하면 아마도 채무를 손상하게 될 것 같다. 가령 열례를 청하여도 직사는 반드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행하더라도 궁박한 모습이 열례를 행하는 사이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품위상이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수의하지 말고 아랜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상은 의주에 있었고 왕세자는 성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일 무어 두 번째 기사 허승을 물례관으로 당참에 이르렀다. 칙사가 우리나라가 병화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연회를 없애게 하고 또 조신들의 관복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융복으로 행례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상이 흑포를 입고서 직사를 영접하려 하니 이해조가 대신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군신의 옷 색깔이 같게 되니 흉포를 입으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신의 옷 색깔이 같게 되는 잘못은 작은 것이지만 이런 때 길복을 입는 잘못은 큰 것이니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예조가 널리 의논하였는데 대신들이 황제가 보낸 칙사를 접견할 적에는 골룡포를 입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일 무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전교하였다. 원균과 이 어깨는 이순신과 공이 같은 사람들이다. 품계를 높여주고 그를 내려 아름다움을 보장하라.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일 무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칙사를 대접하는 것은 막중한 예절이어서 친히 연일을 행하지 않으면 끝내 흠결이 됩니다. 또 단지 다례를 행할 적에 발병해 주기를 청한다는 것은 냉정한 것인 듯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심정은 모두 상께서 친히 열례를 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이번의 칙사는 간략하게 대접하여도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일 무어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칙사를 용만관에 성중에 있었다. 머물게 할 것인가 혹은 의순관 성 외에 있었다. 머물게 할 것인가를 하문하셨습니다. 평소에 칙사의 영접은 건정전에서 하고 상, 하, 마여는 태평관에서 베풀어 왔는데 이번에 용만관에서 칙사를 영접한다면 의순관은 당연히 태평관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칙사는 의순관에 머물게 해야 할 것이고 하마연도 묵고 있는 관에서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장관들이 의순관에 가득히 머물고 있어 칙사가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용만관에서 칙사를 영접한 다음 그대로 그 관에 묵게 하고 연양도 그곳에서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일 무엇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 관찰사 심대가 조경을 대장으로 삼고 최몽성에게 동로 병마를 지휘하게 하고 고언백에게 서로 병마를 지휘하게 하고 고언백에게 서로 병마를 지휘게 하였다고 합니다. 조경은 전에 패배한 죄로 백이 종군하였고 하고 있는 터이지만 본도에서 장사가 매우 모자라 이런 부득이한 조처를 하였을 것이니 반드시 덧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의 청을 따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일 무 8번째 기사 황걱중을 예문관 본교의 유대경을 승정원 주소에 이 한복을 동지 경연에 이 산보를 동지 춘추관에 이 춘령을 승정원 주소에 구 사맹 이 덕형을 동지 경연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칙사인 행인사 행인 설번이 압록강을 건너왔다. 상이 백간을 거느리고 칙서를 영접하려 사배례를 행하였다. 예가 끝나고 뜰 안의 작은 막사로 들어갔다. 칙서가 관문에 이르자 상이 막사에서 나와 지영하고 사배례를 끝낸 다음 전상으로 올라가 칙서를 받았다. 상이 통곡하여 그 백관들도 모두 목이 쉬도록 울었고 칙사도 슬퍼하였다. 그 칙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치규하노라. 그대의 나라는 대대로 동분을 지켜오면서 본디 공순함을 다하였고 예의와 문물이 성대하여 본디 낙토로 이끌어져 왔다. 요사이 듣건대 외노가 창궐하여 마구 침구해와 왕성을 공격 함락시키고 평양을 침략하여 점거함에 따라 생민이 도탄에 허덕이고 원근이 소란스러우며 국왕은 서쪽 해변으로 피난하여 초야에 파천해 있다고 하였다. 이토록 국토를 잃고 혼란에 빠질 것을 생각하니 짐의 마음도 처연하기 그지없다. 어제 급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이미 변방의 신료에게 군사를 동원하여 구원하라는 칙서를 내렸다. 지금 특별히 인사 행인 설번을 보내어 국왕에게 이르노라. 그대는 마땅히 조종이 대대로 전해준 기업임을 생각하여야 할 것인 바 어찌 차마 하루아침에 가벼이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급히 지욕을 싣고 흉적을 제거하여 힘써 광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시 그대 나라의 문무 신민들에게 전유하노니 각기 군주의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복수의 의리를 크게 분발하도록 하라. 짐이 이제 문무 대신 두 사람을 오로지 그 일 때문에 파견하여 요양 각진의 정병 10만을 통솔하고 가서 흉적의 토벌을 돕도록 하였으니 그대 나라의 병마와 앞뒤에서 협공하여 기어이 포악 잔악한 무리들을 무질러 없애어 하나도 살아남는 자가 없도록 힘쓸지어다. 짐이 하늘의 명명을 주재하여 중하와 이적의 군주로 있는 바로 지금 만국이 모두 편안하고 사해가 안정되어 있는 터에 저 미련한 소추들이 감히 횡행하고 있다. 다시 동남 해변의 제진에 직서를 내리고 아울러 유구, 섬라 등 나라에 선유하여 군사 수십만을 모집하여 함께 일본을 정벌하여 곧바로 본거지로 쳐들어가서 적괴의 머리를 뱀으로써 풍파가 가라앉도록 힘쓰겠노라. 작상의 성전을 짐이 어찌 아끼겠는가. 선세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대효요, 군부의 환란에 급히 달려가 구원하는 것은 지충이다. 그대 나라의 군신은 본디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니 반드시 짐의 마음을 우러러 채받아 옛 강토를 회복하고 국왕을 환도시킬 것은 물론 이어 종묘사직을 보존하여 길이 번병을 지켜간다면 짐이 원방을 구휼하고 소국을 아끼는 듯이 위안이 될 것이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상이 직사를 접견하기를 청하였다. 예로부터 이날의 연례를 베풀어 왔으나 이날은 국기였기 때문에 다음 날로 물리고 달에만을 행하였다. 예를 끝마치고 상이 황상의 안부를 물었다. 직사가 말하기를 만복하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삼경을 읽고서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명분의 위엄을 의지한 덕분이다. 황은이 만극합니다 하니 직사가 말하기를 천병이 이제 소탕할 것이니 국왕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잘 모르겠소마는 구원병이 언제쯤 오겠습니까 하니 직사가 말하기를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올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천병 10만 가량이 이제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리 길에
이 양식을 운반해 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으로 가지고 와 쌀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땅은 좁고 백성은 가난해 또 나라의 풍속에 은이 재산이 된다는 이름은 알지 못하니 언양이 있다 하더라도 쌀로 바꿔 군량을 만들 수가 없소이다 하고 또 상이 말하기를 외조가 삼국을 침범하려면 본국을 끌어들여 당원으로 삼고자 했으나 본국이 의리를 지킨 까닭에 성을 내고 흉포를 부려 삼경이 함락되고 생민은 어육이 되었소이다. 조정에서도 황 참장이 가지고 간 적서를 보았으면 그 정상을 짐작하였을 것이요. 또 명균 5, 6천 명으로 와서 토벌 하지 못할 것이요 하였다. 직사가 말하기를 요동에 2, 3만의 군사가 있다고 하나 방추가 바야흐로 급할 때 이어서 여러 성에서 불러 모아야 하기 때문에 속히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연회를 차리지 마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본국에 살아남은 백성이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은 모두 황은 때문이요. 대인께서 멀리 오셨는데 연례를 어떻게 폐할 수 있겠소이까 하였는데 직사는 이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단지 장수와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물었다. 상이 말하기를 안정군이 겨우 1만여 명이고 장관은 6, 7인이요. 200년 이래 황상의 언어를 힘입어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다가 갑자기 흉적의 칼날을 만나 이 지경에 이르렀소이다 하니 직사가 말하기를 건번에 이 직서를 속기 팔도에 반시하십시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상이 양피로 만든 옷 한 벌을 경상병사 박진에게 특별히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이 용만관에 행하여 직사와 서로 업하고 자리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였고 또 주리에도 행하였다. 이어 제신이 수를 올리기를 청하였다. 좌이정 윤두수 예조판서 윤근수 공조판서 한응인 병조판서 이향복 호조판서 이성중이 차례차례 의식대로 술잔을 올렸다. 상이 말하기를 듣건대 내일 돌아간다 하는데 말리길을 오느라 누구가 적지 않을 터이니 며칠 더 머무르시오 하니 직사가 말하기를 복명이 하루가 급합니다. 또 한편 병마를 재촉하여 발정시키기 위해서도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이 용만관에 행행하여 직사를 전송하였는데 상배리에를 거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누추한 나라에 영광스럽게 오셨다가 급히 회정하게 되니 서운한 마음 누를 길이 없소이다. 하니 직사가 말하기를 외람되이 훌륭하신 은혜를 입어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다례를 거행하고 이어 잔을 돌리면서 상이 말하기를 본국이 불행하여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군사를 내어 구원하여 주는 황은을 입었고 대인이 또 사신으로 와서 위로해 주니 황은이 만극하오이다 하였다. 상이 또 배신들에게 술을 올리게 하기를 청하니 직사가 말하기를 곧 떠나야 하므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어 조와 이정 윤두수 이조판서 이산보가 의식대로 술을 부어 올렸는데 직사가 사양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한번 헤어진 뒤에는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기 어렵소이다. 과인이 주례를 행하겠소이다 하니 직사는 명령대로 회배례를 행하였다. 예물을 주었으나 끝내 받으려 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이 성천으로 떠서 아래였다. 8월 19일에 소명이 있었으나 28일에야 비로소 전해 들었습니다. 신이 다음날 바로 다른 길을 나섰으나 영마다 영말이 없는 데다가 신 또한 병이 있었던 연유로 직사가 돌아가기 전에 미처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신의 죄를 징계하소서.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상이 최흥원에게 하문하기를 왕자가 사로잡혔다는 말이 제일 먼저 성천에 떠돈다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흥원이
하기를 유복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와서 전해주기를 임해군과 순회군 및 제신 5, 6명이 모두 사로잡혔다고 하였으나 정확히 근거할 만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록감히 치게 하지 못하고 우선 사람들을 강계 등지로 보내어 정탐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해풍궁 이기에게 승헌 대부를 가자하고 순의수 이경온을 기의 아들이었다. 도정에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상이 동궁에게서 오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가자여 위로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의 사관 이유증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와 아뢰었다. 신이 지난달 25일 속히 구원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순안에게 정문하였더니 순안이 임세룩을 시켜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보다 더 바쁘다고 하였습니다. 29일에 신이 또 고하기를 우리나라 일은 하루가 급하다. 선봉을 보낼 것을 정한 것은 이미 노이아가 제본에 갖추어 올린 은택을 입었다. 대군의 출동이 분명히 언제가 되겠는가 하니 답하기를 바야흐로 병마를 조발하고 있으니 직지가 내리면 곧 출발할 것이다. 그대 나라의 군량은 몇 개월이나 버틸 만한가 하기에 답하기를 1만의 군사가 한 달을 버틸 만하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한 달이 지난 데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평양의 외적을 제거한다면 충청도와 전라도의 군량을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순안이 대군의 진군이 곧 있을 것이니 돌아가 국왕에게 군량을 예비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양의 외적은 선봉인 정예병입니다. 그들의 수급 하나를 얻는 것은 다른 외적의 수급 10개를 얻는 것에 해당되니 마땅히 서둘러 논상해야 합니다. 이 일이 왕성탕에서 외적의 배 한 척을 납포하여 적 80명을 포로로 잡아 군대의 기세를 더 높였습니다. 선정관 장승업은 군공 1등에 참여되어 오품의 승진 서용되었습니다. 또 김엉선은 기복 종군하여 항상 앞장서서 많은 군공을 세웠고 이제 또 적의 수급 10급을 배웠으니 특별히 논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 말에 따라 이 일과 김응서에게 가자하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번에 칙수를 속히 판포하라. 또 원소로도 베껴 함경도에 많이 보내라.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여덟 번째 기사 원접사 이덕형과 과반사 이성중이 전의사 이은근수와 함께 칙사를 협강해서 전송하였다. 덕형이 소첩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저희 나라의 실정은 대인께서 모두 친히 보신 바이니 다시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별하는 이 자리에 서니 저절로 애끓는 호수가 끓어오름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대인께서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수화의 고통에 빠져 날마다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굶주린 아이가 젖 먹여 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사이 명조의 장관들을 보면 대부분 조 부장이 경솔하게 출진하였던 것을 경계로 삼아 칙지가 내린 지 여러 날인데도 사기가 아직 요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힘이 다하게 되면 죽고 망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노이아께서는 이 점에 마음을 쓰고 계신지요. 지금 모든 외적을 모조리 섬멸하려면 대병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단지 평양의 외적만을 도모하려 한다면 정기 수천 명만 투입하여도 충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나 임금이나 배신들이 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속담에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대인께서 조정에 계셨을 때 우리나라의 정세가 이 지경에 처했을 줄 짐작이나 하셨겠습니까? 그 점은 또한 슬픈 일입니다. 오지신 대인께서 천자의 명을 받들어 선요하시니 저희 나라 백성들은 이로부터 소생될 것입니다. 저희 임금께서는 종묘사직을 잊고 걱정이 병이 되신 채 오랫동안 밖으로 떠돌아다니시고 저희
부모와 처자식이 모두 적의 수중에 있는 바 전혀 생사를 모르고 있으나 생각에 미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점이 이성이 공을 세우지 않은 소위이기도 하며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황제의 은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대인께서는 끝까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눈앞이 아련하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글로 말을 대신하다 보니 좋은 말만을 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삼가 불쌍히 여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하였는데 칙사가 다 보고서 손을 들면서 말하기를 벌써 알고 있었소 하고 또 말하기를 귀국은 예의의 나라인데 이런 병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소 하였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노야의 말씀을 듣게 되면 더욱 감격스러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망과 생사에 대해서는 오로지 노야만을 믿고 있으니 속히 도모하여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칙사가 말하기를 내가 요동에 도착한 한편으로는 제본을 올리고 한편으로는 무안진의 제신에게 통보하여 급히 구원병이 오게 하겠소 하였다. 모두 작별의 절을 올리겠다고 청하니 칙사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음만 하고서 나갔다. 칙사의 사기가 화평스러웠고 즐겁고 흡족해 하는 뜻이 많았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16번째 기사 이 성종의 정문은 다음과 같다. 생각한데 우리 과군이 혈성으로 4대에 해온지 지금까지 200년이었는데 그동안 교화가 동쪽으로 오는 즐거움만을 누렸고 외적이 침범해오는 근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외추 풍신 수길이 짐승 같은 마음을 품고서 감히 어리를 지키는 나라에 무례한 말을 하고는 온 나라의 군사를 동원하여 진입해 와서 마음대로 흉독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성이 함락되고 종묘사적이 폐허가 되어 이리저리 궁박하게 몰리다가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나라의 군신들은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화급하고 정상은 애달습니다. 황상께서는 작은 나라를 돌보아주는 어짐으로 특별히 두 부대의 병사를 징발시켜 구원해 주심을 힘있게 되어서는 폐하의 위광에 의지하여 소추들을 신속히 쓸어버리리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왕사가 좌차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장신인 여러 노위아들이 지나치게 진갱이 되어 바로 전진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사기가 아직 요원하니 탕평할 계책이 없습니다. 만일 또 하루를 지연시키면 이는 우리의 군도에게 하루의 치욕을 견디게 하는 것이고 신자에게 하루를 구차하게 살게 하는 것이요 온 팔도에서 하루 동안 어육이 되는 백성이 몇천 명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이렇게 한다 보면 우리의 군사는 날로 지치게 되고 적의 기세는 날로 치솟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후일의 환란이 저희 나라만의 근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가을 농장마가 이미 거쳐 길이 차츰 건조해지니 아마 일부의 군대만을 투입하여도 이 외적은 충분히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10만이나 70만이 된 뒤에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한 말의 물이면 말라 들어가는 바퀴 자국에 있는 붕어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터인데 굳이 푸른 물결이 넘치다는 연못으로 옮겨주려다가는 아마도 그놈을 시장에서 찾게 될 것이다는 격이 될 것이니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생각한데 하파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도모하여 주십시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10번째 기사 좌상 연두스가 아뢰기를 지금 순차사의 장계를 보니 16격이 외적들과 50일 동안 휴전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성에서 나와 풀을 베어가는 외적들이 많으며 들에 널려있는 곡식도 베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기한을 고사해 그들을 참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50일 동안 전쟁을 하지 않으면 군사는 지치고 군량도 고갈될 것입니다. 비밀이 감사 병사에게 하여하여 보액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11번째 기사 요동 우참의 형이 상조하인데 그 대리에게 요동 순무의 당보에 부총병 조가 7월 7일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유격격 사유와 천총, 장국총, 마세룡 등이 모두 중상을 입고 전진에서 사망하였고 상처를 입은 관병이 매우 많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놀라움을 진정치 못하겠습니다. 외적을 정벌함에 있어 깊이 들어가 공격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신들이 이미 신신당부하였으며 동무의 지시도 기미를 보아 움직이라고 한 것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조승우는 어떤 인물에게 공을 욕심내어서 무릅쓰고 진격하였단 말입니까? 조선은 거의 망해가는 나라로 이번에 거사를 보아 전망의 거론을 삼으려 하고 외노가 틈을 노리는 계책도 이번에 거사를 보고 행동하려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다지도 성급하게 처신하였단 말입니까? 이번에 군사는 아직 진격도 아니해서 성세만 확장시켜 외적으로 하여금 성의 안팎에 참호를 파고 힘을 다하여 제방하게 하였으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무시하고 저들의 강점을 공격하였으니 전군이 함께 패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국가의 위엄을 손상시켰고 나라의 근심을 깨쳤으며 도적을 불러들이고 전쟁을 유발하였으니 성운의 죄를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다만 요 좌를 위해 조금 이런 군사를 아까워해서가 아니라 깊이 중국을 위해 서리를 내리면 얼음이 온다는 조짐을 걱정해서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크게 굳세고 굽힘이 없는 융단을 내리시어 군유를 범한 죄를 명백히 바르소서. 뒷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도 의당 속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인데 성질을 봤더니 조승훈을 요동 도어사에 혁파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급히 문무 대신과 경락을 파견하여 정벌하기를 청한 데 대한 성질을 봤더니 파견할 대신에 대해 부부 과도관들이 모여 의논하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12번째 기사 이춘용을 예문관 대교에 이효원을 병조 조아랑에 강욱을 승정원 주서에 제수하다.